고마워요.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겠죠, 물론. 자,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에서 확산이 되면서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족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이후에 타협적과 비타협적인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세력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사회주의 계열 역시 치안유지법 등으로 인해서 그 활동이 크게 어려워지게 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합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결과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하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아, 자꾸 물어보네. 안 날 텐데. 네,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의 세 번째 흐름, 학생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920년대 중반에서부터 한국 내에서의 이 사회주의 세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은 어떤 나라에서 빠르게 퍼진다?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인 면에서 보아도 소수의 지주가 절대 다수의 농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단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당시 한국의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일제히 식민지 교육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 일본인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한국인들을 우매한 말 잘 듣는 일본의 신화로 만들려고 하는 이른바 신민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해나가는 학생운동이 활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저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운동의 수단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느냐? 보통은 동맹휴학 같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동맹휴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중에는 뭐가 있죠? 파업도 있고 시위도 있고 그렇죠. 그죠? 파업이 무엇인가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일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교 또는 수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동맹휴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형태로 1920년대에 학생운동이 조직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던 1920년대 학생운동에 불을 지르게 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1926년 4월에 순종 황제가 사망한 것이었어요. 누군지 아나요? 고종의 아들이죠. 그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 황제가 1926년 4월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고종 황제가 사망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지? 그렇죠.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 고종 황제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어.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주도해 나가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3.1 운동이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민족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계기로 제2의 3.1 운동을 계획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6월 10일에 맞춰서 대규모의 시위를 할 것을 이 사회주의 계열과 그리고 천도교의 일부 세력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아마 오타가 있을 거예요. 천도교 일부 가로치고 우파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우파 아니고 구파로 붙여주세요. 오타입니다. 네, 뭐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다음과 같아요. 왜 모든 천도교가 다 같이 함께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느냐? 천도교가 뭐였지? 네, 천도교가 뭐였었나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팔발에서 대답한 학생이 있었어. 어? 맞아요. 동학이 나중에 이름이 천도교로 바꿨죠. 그죠? 아, 네. 네, 여러분들 반에 명예를 살려줬네요.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지? 8반만도 못한 애들이란 소리 들을 뻔했잖아, 그지? 그렇죠. 동학의 이름이 천도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천도교가 사실은 3.1운동을 주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종교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3.1운동 이후에는 이 천도교가 일제의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많이 위축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가 3대 교주였던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세력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과거 손병희 때와 마찬가지로 교주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하자라는 쪽이 구파였고요. 손병희 사망 이후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 종교 교단을 운영하자라는 쪽이 신파,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치론 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친일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파와 신파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도교는 한때 우리나라 안에서 신도수가 한 300만 명 정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굉장히 큰 종교단체였는데 이 신구 갈등으로 인해서 또 신파의 친일 행적에 실망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죠. 아무튼 그 신구파 가운데 아직까지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남아있었던 천도교의 구파 그리고 사회주의계 학생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6월 10일날 제2의 3.1운동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이 준비했던 만세 시위의 계획은 이 6월 10일 이전에 일제 경찰에게 발각이 됩니다. 당시에 위조 집회를 만드는 사건 때문에 꽤나 떠들썩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위조 집회를 찍어내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쇄소를 몇 군데 습격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이 6월 10일 날 뿌리려고 했던 경문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걸리게 됩니다.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 계획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 특히 천도교 특히 사회주의 계열 쪽에 많은 주요 인물들이 그 과정에서 체포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제2의 3.1 운동을 어떤 카테고리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지? 1920년대의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뭐예요? 프린트봐요. 뭐라고 써있어? 만세운동 아니고 1920년대 뭐? 학생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진정해야 돼. 흥분하면 안 되고. 네. 그래도 역시 좀 윽박을 지르니까 그래도 좀 대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왜 우리는 60만세 운동을 학생운동 단원에서 배우고 있느냐? 다 같이 준비했지만 이 사람들 걸려서 함께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을 학생운동 카테고리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6월 10일 날 대규모의 만세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일본 경찰, 일제 경찰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쪽, 그죠? 왜냐면은 인쇄소 걸리면서 경문이 발견됐잖아, 그지? 사실 그게 발견이 되지 않았어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왜? 무엇을 경험이 있으니까? 3.1운동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죠? 특히 3.1운동 때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만세 시위를 초반에 진압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에 대해서 일제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종 황제가 사망하였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6월 10일 날 이 순종의 장례식이 열렸던 날 서울 시내에는 일본 경찰, 군인, 소방대원 이런 사람들이 쫙 깔리게 돼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만세 시위를 봉쇄하려는 그런 어떤 대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과 달리 학생들이 준비했던 경문은 걸리지 않았어.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리 준비했던 경문을 뿌리면서 만세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니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시작을 하자 다른 학교 학생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 함께 동참하면서 만세 시위가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장례식일에 맞춰서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의 형태로 순종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60만세 운동의 경우에는 3.1운동처럼 전국적인 전 민족의 항일운동으로 번지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 경찰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사진 잠깐만 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일본 경찰 군인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예 철저하게 만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내에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면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경찰 군인들이 우르르 달려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학생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주도했을 때 동참하고 싶었던 시민들의 경우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의 경우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200명 이상이 검거되면서 서울시 내에서 잠시 번졌던 만세 운동으로 끝이 나고요. 전국적으로 3.1 운동처럼 확대되지는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제2의 3.1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닮은 점이 많습니다만은 규모의 측면에서 참가한 인원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3.1 운동보다 훨씬 더 작은 사건으로 그쳤던 것,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나서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해요. 넘어갈까요? 네. 자, 오늘 수업할 내용 별로 많지 않아요. 졸음이 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보도록 합시다. 한 3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자, 비록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지만은 60만세 운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도교라고 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힘을 합해서 뭔가 준비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노선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았던 경험, 이런 것들은 이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데 중요한 경험으로 남았던 것이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데에 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발각되면서 그 세력이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계기로도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60만세 운동의 경우에는 어른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해서 전개되었던 시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비록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서울시 내에서 학생들이 주도했던 시위가 열렸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학생들만의 힘으로도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구나, 우리가 항일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1920년대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세력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혼자서 씩 웃고 그러니? 왜 혼자서 씩 웃니? 뭐 재밌는 생각이라도 안 했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임마! 네, 하나, 셋. 자, 1920년대 학생운동의 두 번째. 혹시 우는 거 아니지? 아니요. 나 집에 가서 일기 쓰는 거 아니지? 자, 1920년대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60만세 운동 이후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항일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활발하게 학생들을 주도하에 항일운동 같은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회 같은 단체들을 만들게 돼요. 독서회, 이름만 들어보면 뭐 하는 것 같나요? 책 읽는 모임 같아요. 그죠? 물론 실제로 모여서 책도 읽었습니다만은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독서회, 정구회, 테니스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항일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이런 어떤 조직들이 여러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단체들을 학생 비밀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뭘 말하는 것이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직력들을 점차 갖추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떠한 계기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학생들이 주로 처음에 문제로 삼았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 뭐 이런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비밀 결사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수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런 교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교육을 철폐할 것, 한국인 위주의 교육 제도를 확립할 것,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 간의 차별 같은 것들을 없앨 것 등등등 점차 요구가 전면적이고 본격적이면서도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보편적인 주제로 항일운동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이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의 형태로 이 학생운동이 발전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다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터지게 되는 대규모의 학생들의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929년 10월 30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뭐 과정은 좀 뭐 복잡합니다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당시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나주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기차 안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들도 여럿이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박기옥과 이광춘이라고 하는 여학생들도 타고 있었는데 당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머리를 따서 길게 뒤로 늘어뜨리는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기차에 후쿠다라고 하는 일본 남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이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희롱 놀리고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열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박기옥의 사촌 동생인 박준채라고 하는 학생이 나서서 후쿠다라는 일본 학생한테 가서 하지마! 라는 식으로 따졌다라고 해요. 그러자 후쿠다라는 이 남학생이 조센징 주제라는 식으로 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받은 박준채 학생이 후쿠다 학생을 때렸대요. 그리고 그 열차에 타고 있었던 한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 사이에 패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열차 안에서 싸우다가 열차가 나주의 역에 도착하자 나주 역에서도 내려서 계속 싸웠다고 해요. 자, 그리고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일본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 한국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한국 학생들을 진압하였다라고 하죠. 일단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억울함을 누르고 한국 학생들은 학교를 등교를 했다라고 해요.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후쿠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준채 학생이 먼저 나주역에 와서 후쿠다 학생을 기다리다가 후쿠다 학생이 나타나니까 아침에 있었던 일 사과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후쿠다 학생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돼? 라면서 후쿠다 학생이 박준채 학생의 싸대기를 뺨을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졌고 마찬가지로 그 역에 모여 있었던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 사이의 패싸움이 2차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어른들이 그것을 이제 막 뜯어 말렸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광주일보의 일본인 기자가 이때 있었던 사건을 다음날 신문에 한국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기사를 써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읽고 한국 학생들이 또 굉장히 억울해하고 불만이 가득 가슴속에 쌓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다가 11월 3일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3일은 음력으로 무엇이었냐면은 개천절이었어요. 개천절이 뭐 하는 날이죠? 자, 이거 8반 학생들 대답했었어요. 개천절이 뭐 하는 날이죠? 하늘이 열리는 날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밥도 먹고 또 개천절 무슨 날이에요? 왜 우리는 개천절을 쉬지? 맞아요. 단군 왕검이 조선을 개국한 날, 건국한 날로 기념하는 게 바로 개천절이죠, 그죠? 네, 아유 훌륭하네요. 잘 살았어요. 많이들 단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단군은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단군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주목받는 학설 중에 하나야. 단군은 사실 여성이었을 것이다라는 거.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개천절이었는데 음력으로는 개천절이었는데 우리 민족의 명절이잖아요, 그죠? 기념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양력으로 11월 3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일본 천황 메이지 천황의 생일이었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명치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침에 학교 오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고 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들어본 적 있나요?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더라고. 자, 신사참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만 믿는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도 또는 신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명의 이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입니다. 저거는 맞지? 그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봤죠, 그죠? 거기 보면은 목욕탕에 온갖 이상한 것들 막 들어오잖아, 그지? 그런 것들 다 신토에서 이제 신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여러 존재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신토에서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일본 천황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천황의 존재인 것이고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토를 모시는 절을 가지고 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절이 있고 기독교에는 교회가 있으면은 신토에는 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죠? 네. 자, 그리고 신사참배는 거기 가서 인사하고 기도하라는 건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나는 일본인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만 믿는 신도라고 하는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했어. 그게 바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 천황의 생일이니 신사참배를 하고 와라 라는 요구를 학생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키니까 일단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하러 가요. 하지만 기분이 어땠을까? 그렇죠. 개천절날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러 가야 된다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 그지? 자, 그래서 불만이 더더욱 커져 있는 상태였는데 신사참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학생들과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시비가 붙으면서 두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서로 뒤엉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일본 학생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한국 학생을 찔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칼에 찔린 한국 학생이 학교로 돌아와서 자기가 칼에 찔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학교에 있는 다른 한국 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당장 그놈 잡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광주 시내 거리로 뛰쳐나와서 돌아다니는 일본 학생들이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또 일본 학생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야, 지금 한국 놈들이 시내에 나와가지고 일본 학생들 다 두드려 패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은 쪼르르 자기 학교의 유도 사범님에게 달려갑니다. 사범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유도 사범님을 대동을 해서 일본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광주 시내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주 시내에서 3차로 대규모의 양쪽 학생들의 패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패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단순히 그냥 주먹질 밝히질만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몽둥이, 칼, 죽창 이런 거 들고 진짜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경찰 출동하고 소방관들 출동하고 학교 선생님도 다 같이 뛰쳐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양쪽이 사이좋게 각자 학교로 돌아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자,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이런 이제 차별적인 어떤 일본 교육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함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끝내서는 자신들의 억울함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 가운데 한 300명 정도가 오늘 오후에 당장 시내로 나가서 시위하자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300명 가량의 한국 학생들이 광주 시내로 뛰쳐나오면서 경문을 뿌리면서 조선 독립 만세 등을 외치면서 시위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다른 학교 학생들, 시민들 등등이 만세 시위에 참가하게 되면서 광주 시내 대략 한 3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항일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라고 합니다. 시위대가 결국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일본 학교 쪽이었는데 그쪽을 일본 경찰들이 이미 다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시내에서 만세 시위 행진을 하다가 학교로 돌아와서 해산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서는 이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을 체포해 가서 감옥에 가뒀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일주일 동안 광주 시내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휴교령이 끝났어요. 일주일 만에 학교에 왔습니다. 교실에 앉았더니 곳곳에 빈자리가 보이네. 어떤 자리들이었을까? 그렇죠.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 경찰에 체포되어 가서 교실에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 화나죠, 그죠? 그 친구들 어떻게든
그죠? 보여주고 싶고 구해주고 싶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위에 나서자라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장날이었는데요.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일으켰고요. 그 소식이 가까운 목포, 나주 같은 지역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19일, 27일 이런 때 목포와 나주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학생들이 주도했던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느냐? 당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던 신간회에도 알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신간회 쪽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의 이런 어떤 적극적인 항일 시위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시켜보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국적인 규모의 민중대회 같은 것들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이 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신간회의 노력에 의해서 광주에서 있었던 사실이 서울 지역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학생들도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교육을 철폐할 것,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민족 해방을 이루자 같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만세 시위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30년 3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시위와 동맹휴학 같은 것들이 번져 나갔던 사건,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시작돼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지만 보통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한다면 1930년 3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던 학생들의 대규모 항일 운동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1월 3일이 오늘날에도 달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3일절? 3일절은 3월 1일이잖아. 11월 3일은 학생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기 때문에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11월 3일은 학생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결과 및 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는요, 전국에서 320여 개의 학교에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라고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어났었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고 해요. 전국 학생의 60% 정도가 참여했고요. 대략 5만 4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 가운데 1,462명이 퇴학을 당했고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무기징역을 당했던 굉장히 크고도 심각한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록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요, 학생들이 지금까지 주로 주목을 했던 문제는 학교 내 문제라든지 교육,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었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이 일제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항을 하는 그런 어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면적인 규모의 학생운동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던 사건,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깨닫게 되었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큰 규모의 전국적인 규모의 이런 어떤 큰 운동을 주도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더 큰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세력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1930년대에도 학생들이 항일민족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 같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다만 한계를 지적해 보자면은요, 상당히 전국적인 큰 규모로 일어났었던 항일 운동이었습니다만은 각 지역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했던 시위였지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 조직, 구심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체, 학생들을 모아주고 구심점이 되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단체가 누구였어요? 신간회였죠. 그죠? 자, 그리고 신간회는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일제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대규모의 민중대회를 계획하고 있었던 신간의 지도부들을 체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간회가 위기를 겪게 되고 나중에 해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한계를 가진 운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의 학생운동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면적인 대중운동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비밀조직,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농촌이나 농촌의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조직해 나가는 이런 어떤 형태로 변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고보생도 참가,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참가했다. 고보생 시위 행진. 고보라고 하는 건 당시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고등보통학교라고 불렀거든요. 줄여서 고보라고 했어요. 일본인 중학교의 유도사범. 이전 기대 일본어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이토다? 이시다? 도 학생의 가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도 사본도 같이 나와서 이 학생이 싸움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싣고 있는 신문 기사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됐나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죠, 그죠? 무려 몇 분이지? 15분? 13분 정도가 남아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의 세 번째 민족운동의 흐름, 학생운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20년대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사상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건우씨 꺼주세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